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ESG 투자의 수익률, 그러니까 ROI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ESG 하면 의뢰 비용부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실제 재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꽤 구체적인 데이터랑 사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실제로 그 EY 파르테논 연구 결과를 보면요. ESG 잘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일반 기업보다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하죠. 이게 평균 8%포인트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 이걸로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또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는 부분인데 많은 기업들이 그냥 보고서 내고 최소한의 규제 맞추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효율 조건은 좀 달라요. 전사적으로 통합하고 수익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비용으로만 보던 걸 가치 창출 기회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탄소 배출 줄이는 거요. 이게 그냥 환경보호 아니죠. 당장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재무 효과로 이어지거든요. 또 직원 만족도 높이는 투자는 이직률 줄여주고 생산성 높여주고요. 안 보이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과를 보려면 어디에 먼저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나 정부 지원 활용 가능성, 규제 리스크 피하는 효과 이런 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던데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뭘까요? 단연코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3년 기준으로 예상 ROI가 무려 320%고요. 투자 배수 기간은 1.8년밖에 안 돼요. 1.8년이요. 와. 네. 연간 에너지 비용을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 지원금이나 탄소 배출권 수익 같은 부가적인 것도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한 중견 제조사인 D사 사례를 보면 이 시스템에 한 6억 원 정도 투자해서 연간 3억 2천만 원을 절감했어요. 이야. 투자 회수 기간이 2년이 채 안 된다는 게 진짜 인상적이네요. 그럼 2년 뒤부터는 그냥 다 순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외에 우선순위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직원 복지나 안전, 또 폐기물 관리, 공급망 ESG 관리 같은 것들이 꼽혔죠. 특히 물류나 제조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분야별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환경 이쪽에서는 물류센터 2사라고 있는데 LED 조명이랑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4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연간 2억 8천만 원을 아꼈어요. 첫 해부터 그냥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죠. 스마트 에너지 관리나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같은 것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들이고요. 사회 S 영역에서는 직원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채용 비용이나 교육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G에서는 이게 신용 등급을 올려서 자금 조달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중견기업 F사 같은 경우는 ESG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신용 등급이 올라서 연간 이자 비용만 1억 5천만 원을 아꼈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물류기업 H사 사례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는 아주 통합적으로 접근했어요.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 또 배송기사님들 복지 향상에도 투자하고 이 S 영역에 걸쳐서 총 77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적지 않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3년 만에 누적 비용 절감 효과가 98억 원이었어요. 게다가 ESG 잘하는 기업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계약이 늘어서 매출도 20%나 증가했고요. 3년간 누적 ROI를 따져보니까 286%에 다다르더라고요. 이건 성공적인 투자죠. 와, 정말 그 통합적인 접근이 엄청난 시너리를 낸 사례네요. 이런 성과를 좀 체계적으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3개년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1년 차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처럼 ROI가 확실하고 회수기간 짧은 프로젝트에 먼저 집중해서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2년 차에는 1년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한다거나 공급망 관리 쪽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요. 마지막 3년 차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ESG 성과를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투자 유치하는 데 연결시켜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적으로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효과는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접근이군요. 그럼 이런 걸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이걸 확실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이걸 계속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ESG가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하고요. 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기관과의 협력 같은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사례랑 전략들을 쭉 들어보니까 ESG 투자가 이제 더 이상 선택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ROI가 검증된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ESG가 단순한 이미지 관리를 넘어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에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만 접근한다면 ESG 투자는 분명히 높은 재무적 성과로 보답할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업 상황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SG를 통한 가치 창출,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ROI 증대 전략 외에도요, 여러분 기업만이 가진 ESG 강점을 어떻게 하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가치 제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장기적인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